아줌마, 김치찌개 국물 좀 더 주세요. 오늘 반찬 왜 이래요? 어제보다 못한 것 같은데. 됐고요. 빨리 좀 주세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국자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물을 떠서 식판에 부었습니다. 튀는 국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서진입니다. 올해 39입니다. 태광그룹 본사 구내식당에서 5년째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밤 8시에 퇴근합니다. 하루 14시간 배식대 앞에 섭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봅니다.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식판 너머로 스쳐가는 얼굴들. 그들에게 저는 배경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제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1986년 봄, 저는 이 회사 본관 2층 회장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태주는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단칸방 사무실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직원 5천 명의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숨겼습니다. 호적상 어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이서진. 회사 사람들은 제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진아, 사람은 배가 고파야 진짜 얼굴을 보인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선 다들 가면을 쓴다. 하지만 사소한 순간, 무심한 순간에 진짜가 나온다. 회사를 물려받기 전에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한다. 24,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본사 1층 구내식당, 배식 아주머니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반말을 하는 신입사원들, 먹다 남긴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임원들.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었습니다. 요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이번에 승계 구도가 어떻게 될까? 후계자 있긴 한 거야? 없다던데. 평생 독신이셨잖아. 자식도 없고. 최 부사장님, 이번 기회에 경영권 가져갈 생각이시죠?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김전무, 당신 회장님 친척 아니에요? 지분 청구 소송 준비한다던데? 일단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보자고. 복도 구석. 혈연 사칭자들의 속삭임. 저는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적습니다. 5년간 수천 개의 대화가 제 안에 쌓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누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김치 짜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간 조절하겠습니다. 에이, 맨날 그러시면서. 청년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영업이팀 대리. 작년에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습니다. 증거는 제 수첩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음 손님 어서 오세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식자재를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 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텅 빈 구내식당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본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21층 회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방이 아닙니다. 3개월 전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계자 없는 그룹, 외부 영입 임원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먼 친척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쟁사는 인수합병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회장 자리를 원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도 없는데 우리가 차지해야지. VIP 테이블에서 들은 말입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여자는 24의 저였습니다. 서진아, 절대 서두르지 마라. 사진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되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식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9살 배식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친 눈과 거친 손,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버지. 거울 속 제게 속삭였습니다. 퇴근길 본관 로비를 지났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창업주 김태준. 젊고 당당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초상화를 올려다봤습니다. 곧 끝납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경비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밤 8시 회사를 나섰습니다. 내일도 6시에 출근할 것입니다. 배식대 앞에 설 것입니다. 국자를 들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음 날 구내식당 창고에서 식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았습니다. 신입사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사진첩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그냥 버려주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청년은 이미 첫 장을 펼쳐본 뒤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 혹시 회장님 아니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 5년간 쌓아온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천천히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5년 만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김서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곧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구내식당 메뉴 전면 개편하세요. 경영지원실 차장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식자재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요일까지는 무리입니다. 식자재 발주도 있고, 그건 아줌마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최 부사장님이 요즘 밥이 맛없다고 난리예요. 차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메뉴 30개 전면 교체, 식자재 업체 변경, 조리 방식 개선, 일주일 안에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이거 진짜예요? 신입사원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사진첩을 본 그 청년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배식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을 창고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왜요? 왜 이렇게까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언제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줌마, 오늘 반찬 왜 이래요? 설마 어제 남은 거 또 내온 거 아니죠? 영업이팀 박준혁 대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새로 조리한. 에이, 거짓말. 색깔 보면 알아요. 이게 뭐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근데 이거 문제 있으면 민원 넣을 거예요. 식판을 집어들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47페이지. 그의 비리가 적혀 있는 그 페이지. 참으세요, 서진 씨. 옆에서 선배 배식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상대하면 지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다음 손님 어서 오세요. 오후 2시 VIP 테이블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회장 자리, 이번엔 내가 가져간다. 최 부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후계자도 없는데 무슨 법이야. 내가 이사회 장악하면 끝이야. 그래도 혹시 숨겨진 가족이 40년 독신이었어. 평생 여자도 안 만났다고. 자식 있을 리 없어. 임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물컵을 채우며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보다 김전무 당신 친척 맞다며? 지분 청구 소송 준비됐어? 일단 회장 사망 진단서 나오면 바로 제기할 거야. 육촌이라도 혈연은 혈연이니까. 물컵을 채우는 손이 멈췄습니다. 최 부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물 다 찼으면 나가요. 죄송합니다.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곧입니다, 아버지. 곧 그들의 진짜 얼굴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서진 씨, 큰일 났어요. 주방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식자재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부터 납품 중단한대요. 뭐라고요? 위에서 지시 떨어졌다는데. 새 업체로 바꾸라고.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받은 그 무리한 요구. 벌써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새 업체 연락처는 받으셨어요? 그게 아직 통보도 안 왔어요. 그냥 무조건 바꾸래요. 주방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식당 문 닫아야 해요. 어떻게요?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제가 위에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이, 소용없어요. 아줌마가 가봤자 들어주기나 하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영지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배식복, 묶은 머리, 굽은 어깨, 이 모습으로 가봤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경영지원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장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예요? 바쁜데. 식자재 업체 건으로 왔습니다. 새 업체 통보도 없이 기존 업체를 끊으시면 그건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줌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러면 구내식당 운영 못하면 문 닫으면 되죠. 뭐? 차장이 다시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보세요. 일 방해하지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나가라니까요. 차장이 소리쳤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섰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대요. 그냥 진행된대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러다 진짜 다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이 번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본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21층 회장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계셨던 그곳. 다들 걱정 마세요. 돌아서서 직원들을 봤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방법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맞았습니다. 배식 아주머니가 무슨 방법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김서진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낡은 원룸.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계정이었습니다. 식자재 업체 변경 관련 문서를 찾았습니다. 새 업체명을 봤습니다. 대성식품. 검색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 부사장의 동서였습니다. 납품 단가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업체보다 40% 비쌌습니다. 역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89페이지. 최 부사장 대성식품 리베이트 의혹. 적었습니다. 증거 파일명까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태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가족분 빠른 시일 내 방문 요망.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식복을 벗었습니다. 머리를 풀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봤습니다. 39살이 아니었습니다. 김서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서진 씨. 아, 네, 말씀하세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하나를 복사해야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문서요? 최 부사장의 비리 증거입니다. 또다시 침묵. 그리고 민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정문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복도. 오늘도 배식복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해요? 최 부사장이 식판을 집어던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튀는 국물이 제 다리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바로. 지금 몇 시인데 바로예요? 회의 시간 다 됐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구내식당 없애야 한다니까. 부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됐습니다. 일해야 해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3시 경영지원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구내식당 폐쇄 검토 회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로 오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방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폐쇄? 그게 무슨...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유리의 손을 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떠났습니다. 다시 유리창을 봤습니다. 일주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보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부사장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대성식품과의 계약서, 리베이트 입금 내역, 이메일 기록, 모두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다른 임원들의 비리도 필요했습니다. 찬탈 세력 전체를 흔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5년간 기록한 내용들, 수백 페이지의 대화, 관찰, 증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박 이사 회사 자금 횡령, 이 상무 기밀 유출, 김 전무 혈연 사칭, 지분 청구 사기,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유 원장이었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였습니다. 서진 씨, 저 홍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유 원장을 이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요? 네. 회장님 말씀이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유 원장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도시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울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식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김서진을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인된 유 원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서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본인 김태주는 태광그룹 경영권 일체를 적법한 상속인 김서진에게 양도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공증 서류도 함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구내식당 폐쇄 확정됐어요. 방금 공고 떴어요. 다음 주부터 전 직원 해고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회사예요? 네, 직원들 다 패닉 상태예요.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태광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본관 로비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21층 회장실입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러실 건가요? 유 원장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비켜주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비가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2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옷, 묶은 머리,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끝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함부로. 김서진입니다. 예. 태광그룹 회장 김태준의 딸 김서진입니다. 비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 오늘 오후 3시. 대회의실. 발신 김서진. 문자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5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긴급 회의라니 무슨 일입니까? 최 부사장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소집한 겁니까? 비서실에서도 모른다던데. 김 전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회의실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식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머리를 내리고 똑바로 앉아서 당신은 구내식당 아줌마? 최 부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앉으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쳤나? 당장 나가지 않으면. 최 부사장님,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성식품과 계약하시면서 받은 리베이트 얼마였죠? 최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5억입니다. 작년 11월 23일 당신 동서 계좌로 입금됐죠.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최 부사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5년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대화를, 거래를, 비밀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VIP 테이블에서, 복도 구석에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며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기록했습니다. 김 전무님, 김 전무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과 육촌이라고 하셨죠? 지분 청구 소송 준비 중이시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회장님과 아무 혈연도 없습니다. 서류 뭉치를 그 앞에 던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당신 조상님들 족보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어디에도 김태준 회장과의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김 전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VIP 테이블에서 하신 말, 제가 물 따르며 다 들었습니다. 어차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일단 소송부터 걸면 되라고 하셨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차피 회장 죽으면 확인할 사람도 없어. DNA 검사, 시신 나오기 전에 소송 걸면 돼. 김 전무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 공개된 장소에서 한 대화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박 이사님, 박 이사를 봤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년 5월 경쟁사에 신제품 정보를 팔았죠. 3억에. 그건 증거 있습니다. 당신이 구내식당에서 통화하던 거 제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래, 자료는 내일 USB에 담아서 돈은 해외 계좌로 먼저 보내고. 박 이사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상무님. 이 상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자금 8억 횡령. 페이퍼 컴퍼니 2개 만들어서 빼돌렸죠.
증거가 어디 있어? 당신이 VIP 테이블에서 회계사랑 짜고 얘기하던 거 제가 물 따르며 전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계좌 추적 내역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상무가 주저앉았습니다. 최 부사장님, 다시 최 부사장을 마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래서 당신이 뭔데 우릴 심판하는 거지? 구내식당 아줌마가? 저는 김서진입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광그룹 창업주 김태준의 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께 자식이 있었다는 건 소문일 뿐. 유 원장입니다.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증 완료됐습니다. 법적 효력 있습니다. 홍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홍 변호사입니다. 유 원장 작성 당시 입회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태준은 태광그룹 경영권 일체를 적법한 상속인 김서진에게 양도한다. 최 부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친자관계 99.99% 일치.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참았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사장님, 당신은 오늘 아침 제가 퍼준 김치찌개에 대고 식판을 던졌죠. 최 부사장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해요? 라고 했습니다. 국물이 제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건 미안하다고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5년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구내식당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다 자르고 외주 맡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15명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가족이 달렸습니다. 김전무님, 김전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도 없는데 우리가 먹어야지라고.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한 말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은 회장 사망 진단서 나오면 바로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이 상무님, 당신은 이번 기회에 회사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독수리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 여기 있습니다. 유 원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경비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을 데려가세요. 뭐야? 무슨 권한으로? 최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 권한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로 최 부사장, 김전무, 박 이사, 이상무 모두 해임입니다. 말도 안 돼. 이사회 승인도 없이. 대주주 권한입니다. 유 원장에 따라 저는 지금 이 회사 대주주입니다. 홍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주주는 긴급 해임권을 가집니다. 특히 비리가 확인된 경우는 즉시 해임 가능합니다. 경비들이 임원들을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배식 아줌마가 회장이라고? 김전무가 발버둥 쳤습니다. 배식 아줌마였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장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이 자리, 원래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잠깐, 최 부사장이 돌아섰습니다.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횡령한 돈은 전액 반환하세요. 6개월 안에. 하지만 그건
못하시겠으면 고소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최 부사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업계에 발붙이지 마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최 부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비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구내식당 쪽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배식하시던 분이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서진 씨, 아니 회장님, 아직 서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미소 지었습니다. 구내식당 폐쇄 결정 취소됐습니다. 모두 복직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급여 30% 인상. 복지 개선.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한 번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서진아. 네,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다. 내 딸.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네, 아버지. 지킬게요. 회사도 사람들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모든 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년의 어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회장실,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최 전 부사장과 김 전 전무입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당당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최 전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전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전 부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이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배식 아줌마,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최 전 부사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임된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잘렸어? 라고.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부끄러워서. 김 전 전무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쯤은 위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5년간 저를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였다고요? 그렇다면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당신들의 욕심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다시 회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최 전 부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내년에 대학 입학합니다. 학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전 전무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벌었던 돈으로 반환하기엔 부족합니다. 혹시 분할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횡령한 돈은 분할 상환하세요. 3년 안에 이자 없이.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 가족을 위한 겁니다.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최 전 부사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회사에도 제 삶에도 중립은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선택했습니다. 욕심을, 비리를, 무시를.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평화로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순간 흔들렸습니다.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그들도 사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리더는 공정해야 한다. 사정을 봐주는 순간 원칙이 무너진다. 하지만 냉혹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남겨두어라. 맞습니다. 용서와 기회는 다릅니다. 저는 최소한의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또 배신합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어땠니? 괜찮았어요, 아버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표정을 읽으셨습니다. 누가 찾아왔구나. 네.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한 건 아닌지. 서진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더는 외롭다. 때론 냉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잔인함과는 다르다. 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켰다. 그걸로 충분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어요, 아버지. 알아. 하지만 넌 해낼 수 있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5년을 견뎌냈잖니. 다음 날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제가 배식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 회장님이요? 네, 예전처럼.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퍼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나하나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5년간 했던 그 일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에 익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왜? 다시 배식을 하신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년간 여기 서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세상을, 진실을. 이 자리를 잊으면 제가 누군지도 잊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5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 빛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본 것들을, 배식대 뒤에서 들은 것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운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무시당한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했다. 배식 아줌마였던 김서진. 회장이 된 김서진. 하지만 무엇보다 그저 김서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는 나로 살아갈 것입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배식대의 여왕이 아닌 태광그룹의 회장으로.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 5년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